칭찬했을 뿐인데 왜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을까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상대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난 진짜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이 정도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럴 때 마음이 참 허전해집니다. 내 말이 틀렸다는 생각보다 내 마음이 오해받았다는 느낌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차가워서도 무례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오래 써온 방식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칭찬을 갈망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우월과 평가에는 누구보다 예민하다. 즉,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건 칭찬의 부족이 아니라 칭찬 속에 섞인 이식하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통하던 말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어 보였고 어른다운 말처럼 여겨졌던 표현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같은 칭찬이라도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칭찬이라고 믿고 평생 써왔지만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 말 5가지를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지켜주는 품위 있는 칭찬 3가지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신 분들께 지금도 관계는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작은 용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 쇼펜하우어가 가장 먼저 경계했던 첫 번째 칭찬의 함정부터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인간관계에 대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힘들게 한 일을 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하는 편이야. 아버지는 분명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로도 담겨 있었고 격려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들의 얼굴은 잠시 굳어졌고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좋은 말 했는데 왜 저러지? 바로 여기서 많은 관계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혼자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타인과 비교한다는 이론입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칭찬의 형태로 등장할 때입니다. 뇌는 그 말을 인정이 아니라 순위 매김으로 받아들입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누군가보다는 위다. 그러나 여전히 평가, 대상이다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죠.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감정은 더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관계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인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들어가는 순간 칭찬은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울이 됩니다. 의도는 격려였지만 결과는 거리감이 되는 이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존심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간은 칭찬을 원하지만 비교 속에서 주어지는 칭찬은 모욕으로 느낀다. 그에게 비교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사람을 수단으로 다루는 태도였습니다. 존엄한 존재를 숫자와 위치로 환산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왔고 비교를 통해 성장했고 서열 속에서 버텨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비교 없는 말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관계는 더 이상 누가 위인지 누가 나은지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를 빼는 순간 말은 달라집니다. 상대를 평가하는 말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로 바뀝니다. 칭찬은 높여주는 말이 아니라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존엄을 지켜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보다 그 사람 한 명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오래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딸이 어렵게 준비한 일을 끝내고 나서 부모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부모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잘했어. 근데 다음엔 이런 부분을 좀 고치면 더 좋겠다. 부모는 분명 격려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딸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들은 기억보다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통제 지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되고 있는지를 아주 빠르게 감지합니다. 칭찬 뒤에 충고가 붙는 순간 뇌는 그것을 도움보다는 개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닫히고 대화는 멈춥니다. 이 현상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모, 배우자,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칭찬 뒤에 따라오는 말의 방향을 예민하게 느낍니다. 잘했다는 말보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는 신호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고가 붙은 칭찬은 상대를 북돋우기보다 스스로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로 우월감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순간 관계는 지배로 변한다. 칭찬 뒤에 붙는 충고는 의도와 달리 상대에게 내가 너보다 더 안다는 메시지로 전달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말합니다. 실패하지 않게 해주고 싶고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진심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모든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충고를 아끼는 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능력을 믿는 태도입니다.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해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지침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칭찬을 했다면 그 말 뒤에 잠시 멈춰보셔도 좋겠습니다. 무언의 여백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전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비로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한 어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많이 달라졌어. 예전엔 이런 것도 못했잖아. 말한 사람은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장했고 나아졌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칭찬을 듣는 순간 현재의 자신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실패의 장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자아가 현재 중심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지금의 모습이 인정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지, 과거와 연결된 평가를 받을 때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과거의 부족함이 함께 언급되면 뇌는 그 말을 격려가 아니라 정체성의 흔들림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이 마음을 가볍게 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영향은 더 큽니다. 가족이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자신을 규정하는 기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끌어오는 칭찬은 의도와 달리 현재의 노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성취보다 예전의 부족함이 더 크게 남는 이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감정으로 존엄의 훼손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현재의 존중 속에서 살아간다. 누군가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이미 벗어나온 길을 다시 끌어당기는 것은 존엄을 흔드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니어
세대에게 과거를 언급하는 말은 종종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얼마나 나아졌는지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계에서는 그 애정이 다른 방식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사람은 이미 지나온 고비보다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과거를 빼는 순간, 칭찬은 가벼워집니다.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저 지금의 모습이 충분하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어깨를 조금 펴주고 마음을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칭찬하고 싶을 때 예전 이야기가 떠오르더라도 잠시 마음속에만 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말은 그 자체로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어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문제없다. 겉으로 들으면 충분히 좋은 말입니다. 칭찬도 있고 안심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을 완전히 놓지 못합니다. 지금처럼이라는 조건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기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불안정한 인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인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은 칭찬은 그 신뢰를 만들지 못합니다. 뇌는 그 말을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든 평가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말은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오래된 지인 사이에서 이 상태를 유지해라라는 메시지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시에 가깝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인정받았다는 느낌보다 계속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먼저 떠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존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존엄은 조건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그는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감각은 성과나 상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조건부, 인정은 존엄을 주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 거둘 수 있는 허락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오며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말이 배려처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계에서는 그 말이 오히려 상대를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조건을 빼는 순간 칭찬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켜야 할 선이 사라지고 상대는 스스로의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정은 관리가 아니라 신뢰일 때 비로소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을 때 지금처럼만이라는 표현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셔도 좋겠습니다. 조건 없는 인정은 상대를 풀어주고 관계를 오래 숨쉬게 합니다. 어느 날 힘든 일을 겪은 지인이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어른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잘한 거야. 그 정도면 됐다. 말한 사람은 상대를 다독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더 아프지 않게, 더 길어지지 않게 상황을 정리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멀어집니다. 위로를 받은 것 같으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더 고립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괜찮다거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로 덮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뇌는 그것을 감정의 중단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더 느끼지 말라. 이제 그만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의 의도와 달리 마음은 다칩니다. 이 현상은 특히 시니어 세대의 말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살아왔고 감정에 오래 머무는 것보다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면 됐다는 말이 배려이자 현실적인 조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계에서는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접게 만드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비교되거나 축소될 때가 아니라 이해될 때 가벼워진다. 그는 타인의 아픔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태도를 가장 차가운 무관심으로 보았습니다.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명분 아래 그 고통을 서둘러 끝내려 하는 순간 사람은 혼자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이 감정을 정리하려 들 때 그 말은 따뜻함을 잃습니다. 상대를 강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을지라도 정작 상대는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칭찬은 상황을 종결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머물게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데에는 해결책도 조언도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한마디, 그 마음 이해한다는 고개 끄덕임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공감은 문제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 곁에 잠시 함께 서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빨리 정리해주려 애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 감정이 머무를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칭찬이자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관계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어줍니다. 어느 날, 한 어른이 자식의 선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택 쉽지 않았을 텐데 너 나름대로 잘 생각한 것 같구나. 결과가 완벽했던 것도 아니고 모두가 칭찬할 만한 성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들은 자식의 얼굴은 조금 풀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선택을 판단하지 않고 그 무게를 알아주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결과가 좋을 때보다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을 때 더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우연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선택은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선택을 인정해 줄 때 사람은 비로소 나는 괜찮은 존재다라는 감각을 회복합니다. 반대로 결과 중심의 칭찬은 늘 불안을 남깁니다. 잘 되었을 때만 인정받는다는 인식은 다음 선택 앞에서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선택을 존중받은 사람은 결과가 어떻든 다시 결정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인정하는 칭찬은 관계를 안정시키고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의지입니다. 그는 인간을 성과의 총합이 아니라 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선택하려 했는가에 달려 있다. 이 말은 칭찬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 칭찬은 특히 큰 품위를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가르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앞서 살았다는 이유로 위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인간의 선택 앞에 조용히 서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태도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상대에게는 깊은 신뢰로 남습니다. 선택을 존중하는 칭찬에는 조언도 필요 없고 비교도 필요 없습니다. 그 결정 쉽지 않았겠다. 그만큼 많이 고민했겠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후로 누군가의 결과가 아쉬울 때일수록 그 선택의 무게를 먼저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결과는 지나가지만 존중받은 선택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은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애써 준비한 일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결과는 기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른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만큼 신경 쓰고 애쓴 건 느껴진다. 그 한마디에 이야기를 하던 사람의 어깨가 조금 내려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노력을 알아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도 인식과 공감의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오해받을 때보다 의도가 이해받을 때 훨씬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결과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의도와 노력은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그 부분을 알아봐 줄 때 사람은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의도가 빠진 칭찬은 쉽게 공허해집니다. 잘했다, 괜찮다는 말은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듣고 싶은 말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알아보는 칭찬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다시 말하고 싶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판단받을 때 닫히고 이해받을 때 비로소 열린다. 의도를 알아본다는 것은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에는 우월도 지배도 섞일 자리가 없습니다. 시니어가 이런 말을 건넬 때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깊은 신뢰로 전달됩니다. 앞서 살아온 사람이 결과를 재단하지 않고 마음을 읽어주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는 큰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만든 권위가 아니라 품위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입니다. 의도를 알아보는 칭찬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민했겠구나. 그 마음은 충분히 느껴진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나는 이해받고 있다는 감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관계를 오래 이어주는 접착제가 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누군가의 결과가 아쉬워 보일 때일수록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먼저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람은 결과보다 의도가 인정받을 때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관계를 깊고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참 내답다. 성과에 대한 언급도 없고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은 오래 남습니다. 칭찬을 들었다기보다 자신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존재 인정 existential validation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해냈을 때보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신호를 받을 때 가장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성과와 역할은 바뀌지만 존재에 대한 인정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인정이 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보통 칭찬을 행동이나 결과에만 붙입니다. 잘했다, 대단하다, 수고했다. 물론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칭찬은 늘 조건을 동반합니다. 다음에도 잘해야 하고 계속 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존재를 인정하는 말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성과의 총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의지를 지닌 존재, 그리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 이 말은 칭찬의 가장 깊은 기준을 보여줍니다.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시니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말은 큰 울림을 가집니다. 앞서 살아온 사람이 성과도 결과도 내려놓고
한 인간을 그대로 바라봐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깊은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칭찬에는 가르침도 없고, 통제도 없으며, 우월감도 없습니다. 오직 동등한 시선만이 남습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칭찬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참 성실한 사람이야. 내가 곁에 있어서 든든하다. 그냥 너라서 좋다. 이 말들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다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관계를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건네고 싶을 때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존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말하는 사람마저 조용히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이라고 믿고 해왔던 말들이 어쩌면 사람을 멀어지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해보려다 말이 어긋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서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바꾸려 들기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고치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을 건드리지 않는 말일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줄어들지만 그 무게는 더 커집니다. 이제 우리의 말은 가르침보다는 온기로, 평가보다는 신뢰로 남아야 할 때입니다. 잘한 일을 칭찬하기보다 선택을 존중하고 의도를 알아보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 그리고 깊게 지켜줍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나도 저런 말 했었지 하고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은 오늘부터 바뀌어도 늦지 않습니다. 관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이런 대화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다는 작은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삶과 관계를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